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전에 했던 투상법 강좌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상법 세 번째 시간이죠. 처음에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통해서 육면도를 전개하는 연습을 했는데, 저번에 연습한 거는 이제 각이진 형태의 것들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각이진 것만 그리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외에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육면도를 전개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개념을 응용을 해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 그렇게 여섯 개의 면을 기본적으로 전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전부입니다. 투상법은 그게 전부예요. 그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특수상이라고 해서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투상들인데, 그거는 지금 강좌에서는 다루질 않을 거예요. 나중에 특수투상 강좌를 통해서 따로 다룰 겁니다. 따로 다룰 거고, 일단 기본 투상 육면도 전개하는데 저번에 각진 형태밖에 안 해서 이번에 다른 형태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하고 비슷하게 이제 3D로 돼 있는 예제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저번 강좌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되는 거 이제 PDF 파일, 이거는 이제 제가 자료들상 올리는 데다 똑같이 올릴 거고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크로벳 리더, 어도브에서 나온 거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기타 호환 프로그램들에서는 3D PDF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크로벳, 어도브사에서 나오는 아크로벳 리더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자, 파일을 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옵션 여기 눌러가지고, 이제 이 문서를 열 때 이제 밑에 보면 항상 실내라도 항상 실내 선택하면 다음번에 열 때는 이제 이게 안 떠요. 안 뜨니까 이제 나 계속적 영구적으로 사용할 거다. 항상 실내를 하시면 되고, 저는 한 번만 실내를 할 거예요. 제가 한 번만 실내를 하는 건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데서 강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려면은 한 번만 실내가 돼 있는 게 그때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한 번만 실내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빈칸을 딱 찍어주면, 이렇게 물음표 떠 있는 빈칸을 찍어주면 이렇게 형상이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딱 보면 눈치채지겠지만, 아, 원기둥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원기둥 그릴 거냐, 그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정면이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나 어디 대놓고 정면이요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좀 확대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대놓고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림이 이제 나는 나 어디 정면인데 라고 딱 대놓고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이제 제 예제 풀 때 저번 강좌를 보신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라 그랬냐? 항상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정면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우측면이 되고, 여기가 평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한번 그려보죠. 그려보면은 일단 정면에서 보이는 모양을 먼저 그릴 건데, 원기둥이에요. 지름이 100이고 높이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을 좀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80, 높이가 80인 원기둥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인데, 정면에서 보이면 원기둥 같은 경우는 이게 사각형으로 보여요. 어떤 사이즈의 사각형으로 보이느냐? 자, 이런 사이즈의 사각형으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옵셋, 좌우폭이 지름에 해당하겠죠? 100, 100. 자, 그리고 높이가 80이니까.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보인다. 자, 이렇게 보여요. 마치 사각형처럼, 원기둥인데도 불구하고 사각형처럼 외부에서 보이는 형태만. 얘는 이제 중간에 각이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될 설은 없어요. 진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였느냐? 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서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인다. 사각형.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요거 하나만 딱 그려두면 얘가 이제 원기둥인지 뭔지 이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기둥을 측면에서, 원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원의 중심을 표시를 해줘요. 어떻게? 선의 형태로. 중심이니까 가운데 있겠죠. 가운데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전에 이제 선 종류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심선은 반드시 사용되는 형상으로부터 살짝 삐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랭슨으로, 증분으로 10mm 정도 삐져 나가게 할 거예요. 기본은 이제 제가 항상 2mm를 사용을 했는데, 10mm를 쓰는 거는 이제
얘는 2mm로 하면 너무 사이즈가 커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키워서 10mm를 하고, 얘가 이렇게 외형선의 형태로 표현이 되면 안 되고, 이제 얘가 중심선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죠. 그래서 중심선 레이어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선택하고, 중심선. 이렇게 바꿔놨죠. 이 선 종류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거는 제가 요거 말고 제도 이론 쪽 파트에 보면은 선 종류. 예전에 이제 오토캐드 강좌를 하면서 했던 거를 모아놓은 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나서 이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선 종류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선 종류를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한 건 거기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중심선을 표시해 줘야지 얘가 원형이구나, 원기둥 형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면 위에서 본 모양을 보자 라고 한다면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일단은 중심의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 이 중심선이 그대로 올라오고, 띄워주고 싶은 거리는 내가 적절히 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길 중심으로 서클 반지름이 50짜리 원을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중심선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저거는 형상으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심을 표현해 준 선이니까 중심선으로 전환을 해주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면을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저면 밑에서 본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위에서 본 모양은 고스란히 보일 겁니다. 원 기둥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얘를 그냥 카피해서 밑으로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저면도가 표현이 된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측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옆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좌우폭이 어떻게 되냐면 요 높이, 평면의 높이랑 똑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높이가 여전히 지름이죠. 이게 원이니까 내가 어느 각도에서 돌아보든 항상 지름이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높이도 똑같고 지름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은 모양이 우측면 더불어서 좌측면도 똑같은 모양이 된다. 더불어서 배면도 똑같은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한 원기둥을 우리가 육면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대놓고 이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면, 일단 높이 이렇게 기입이 되겠죠. 높이가 80이다. 그리고 이제 지름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름이니까 그냥 이렇게 100이라고 써 있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DLI를 통해서 치수 기입하게 되면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DDI를 통해서 우리가 기입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앞에 파이가 붙잖아요. 파이가. 이 파이가 여기도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자동으로 파이가 안 붙으니까 이렇게 기입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치수 없이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기입을 안 하고 여기다가 EED 문자 편집. 근데 요새 버전 쓰고 계신 분들은 더블 클릭만으로도 EED 들어가진다 그랬어요. 앞에다가 프로C에서 내가 강제적으로 파일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도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6면을 전개할 수 있지만 6면을 다 쓴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필요 없는 게 뭐냐,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얘 똑같잖아요. 똑같은 애들은 뭐 다 의미가 없겠죠. 전부 다 없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 똑같잖아요. 얘도 필요가 없는데, 이게 원이라는 건 여기서 표현이 됐어요. 왜? 여기가 지름이다 라고 했고 가운데 중심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굳이 안 그려져도 얘는 이렇게만 해도 원기둥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원기둥 형태를 띠고 있는 거는 일면도만 있어도 도면 전개가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끝나는 수도.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 중심선이 왜 있어야 되느냐인데, 중심선이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제 원기둥이 아니고 앞에서 봤을 때 높이가 80이고 좌우폭이 100인 사각형 육면체다 라고 한다면 걔를 그리면은 얘랑 다르게 그려지느냐예요. 자, 일단 높이는 맞춰서 그릴게요. 옵셋 100 100으로 띄워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육면체라 그랬어요. 원 기둥이 아니다. 육면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가운데 중심선을 안 그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원기둥일 때도 중심선을 안 그렸다고, 그리고 치수도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얘랑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니까 저럴 때 이제 우리가 선으로만, 입체 명암도 없이 선으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저게 이제 원기둥인지 육면체인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기둥을 표현할 때는 중심선이 보이지, 실제 사물에는 보이진 않지만 얘가 원기둥이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중심선을 표시해 준다. 더불어서 치수에 파이까지 붙어 있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원기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육면체라고 한다면 평면을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두께가 20이다. 두께가 20인 육면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육면체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육면체를 그렸다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도면 하나로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두께에 대한 내용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중심선이 없을 뿐더러 얘 같은 경우는 도면이 한 개로 표현이 안 되고 최소 두 개는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면도가 나오고, 얘는 한 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치수가 기입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육면체, 얘는 원기둥이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형에는 반드시 이제 중심에다가 중심선을 표현을 해준다. 근데 이 중심선이라는 게 무조건 원이 나올 때만 표현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예제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은, 2번 예제. 자, 보시면 이제 얘도 원기둥인데 직경이 다른, 중심은 같고 직경이 다른 원기둥이 두 개가 쌓여있는 형태죠.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를 한번 그리는데 정면 먼저 그릴게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원기둥을 그릴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릴 땐 그렇게 안 그렸는데, 이렇게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직경이 다른 게 두 개 이상 나오게 되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하나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그릴 때 항상 기준을 중심, 어차피 원기둥을 측면에서 보면 좌우 대칭이 무조건 나오게 되잖아요. 중심을 기준으로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그리셔도 되는데, 측면에서 한쪽 측면에서부터 계산을 해 나오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원기둥이기 때문에 지름에 대한 치수가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을 기반으로 치수가 기입이 되게 되는데, 그럼 한쪽 끝에서부터 그 안쪽에 작은 직경을 가지고 있는 원의 끝까지의 치수를 내가 항상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내가 암산을 한다고 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잘못 그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기둥을 그릴 때 중심 기반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안 쓰시는 분들은 종종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치수가 틀려질 때 두 원이 같은 중심이어야 되는데 같은 중심이 아니게 그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칭을 띠고 있다. 중심을 기반으로 어떤 이제 형상이 치수가 기입이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중심 기반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한쪽 사이드가 아니라 중심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원이 지름이 100이니까 옵셋 50 반지름을 해서 다중엠을 해서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저 100파이짜리 원의 높이가 얘를 좀 돌려보면은 이렇게 40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옵셋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제 직경 50짜리, 그러니까 옵셋 반지름 25죠. 선택하고 다중엠에서 이제 좌우로 한 번씩. 그 다음에 옵셋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80이니까 80을 올려주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선이니까 리엔 D 10mm 정도
살짝 살짝. 그리고 얘는 이제 중심선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기둥이다 보니까 가운데 중심선을 썼다. 그럼 얘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얘만 중심선을 쓰느냐? 근데 여기서 다른 면을 전개하기 전에 일단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얘예요. 자, 얘도 이제 정면에서 생긴 모양을 그릴 건데, 얘가 이제 치수가 한쪽 사이드에서부터 이쪽 사이드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얘는 이제 치수가 중심 기반으로 기입이 됐다는 거예요. 즉, 얘는 이제 원기둥은 아니지만 형태적으로는 좌우가 대칭이란 뜻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중심을 기반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려주는데, 밑에가 이제 100이니까 옵셋 50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다 중에서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돌려보면 40. 그래서 이제 옵셋 40이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게 그리는 게 지금 아까랑 완전히 똑같죠. 옵셋, 그 다음에 위가 이제 높이가, 좌우폭이 50이니까 25 해서 마찬가지로 좌우로 전개를 하고 옵셋 전체 높이가 80이다. 똑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얘는 이제 원기둥이 아니니까 가운데 중심선을 지워버린다. 이건 아니에요. 저 중심선이 사용되는 역할 자체가 반드시 원이 나왔을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형태적으로 어딘가 좌우가 대칭이다, 아니면 위아래가 대칭이다 그러면 대칭의 기준으로도 우리가 중심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심선을 써야지만 우리가 중심 기반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심선이 없다고 한다면 치수를 기입할 때 중심 기반으로 기입을 못하고 반드시 기입을 할 때 한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명기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 치수를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중심선을 사용을 했다, 중심선을 표기를 해줬다 그러면 치수를 기입할 때 이제 이렇게만 기입해줘도 되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칭의 형상도 거의 대부분 중심 기반으로 이제 기입을 하다 보니까 그려놓는 걸 이렇게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기입 안 한 상태에서 단순히 형태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저것만 가지고 저게 원기둥이다? 라고 단정 짓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예요. 위험한 행위. 물론 이때 여기에 치수가 기입이 돼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분명히 이렇게 기입되고,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원형이 아니니까 저 파이라는 말이 안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상을 판단을 할 때는 치수랑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이가 써져 있다 라고 한다면 저기는 원기둥이 있구나, 여기는 안 써 있다, 좌우 대칭이 있구나, 치수랑 같이 엮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원기둥하고 사각, 육면체하고의 차이가 또 한 가지 발생되는 건 뭐냐면, 얘는 이 상태에서는 솔직히 평면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형이기 때문에 평면도를 그려봤자 어차피 똑같은 직경 똑같이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각이기 때문에 앞뒤 지금 내 시선에서 안 보이고 있는 뭐예요? 요 높이, 요 두께값,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평면도라든가 아니면 우측면도라든가 어딘가 하나가 면도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면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합 전개되어 있는 사용된 투상의 종류, 개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형상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면을 보실 때 전 강좌에 해드리겠지만 도면을 해독하실 때 반드시 한 개의 면만을 보고 그 형상을 어떻게 단정 짓는 행위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우리가 도면을 볼 때는 같이 전개되어 있는 모든 면도를 다 보고 그걸 조합해서 형태를 머릿속에서 입체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저 해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전개되겠죠. 원기둥이니까 평면도를 그려보면 굳이 이제 얘가 평면도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은 육면도를 다 전개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하죠. 이때 이제 좀 편하게 작업하시려면 치수를 이제 내가 머릿속에 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있으니까 딱 보내시면 돼요. 보내서 이제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반지름 원 하나,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반지름 원 두 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중심선이니까 살짝 삐져나오고 얘네들은 중심선 속성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이게 평면도. 그러면 이제 저면도는 뭐 일일이 그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얘를 복사해 보시면 돼요. 복사해 보시면 되는데 단지 저면도는 내가 밑에서 본 거잖아요. 밑에서 보면 먼저 보이는 게 얘예요. 얘가 먼저 보여요. 얘가 직경이 크다 보니까 얘는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을 밑에서 본다 그러면 얘가 아예 없다. 이 형태지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숨어있는 부분을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숨어있는 부분입니다. 뭐로? 수문선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평면과 저면의 차이는 이렇게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우측면도 똑같이 생겼을 거고요. 직경이니까. 좌측면도도 똑같이 생겼을 거고 배면도도 똑같이 생겼을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측면의 사이즈가 이제 위쪽은 30, 폭이 높이 내 시선에서 안 보이는 길이가 30이고 이게 60이다. 얘는 평면도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60 제일 큰 바닥은 60만큼.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중심선 가고요. 이게 이제 앞뒤로도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선 하나 와줘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폭은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높이는 이제 여기 30인데 중심 기반으로니까 15, 15 가야겠죠. 옵셋 15.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중심선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 형태의 중심선이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 대칭이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다.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일 때도 저렇게 중심선을 사용을 하니까 반드시 중심선이 나오면 원형이다 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원형이 나왔을 때 중심선을 써줘야 됩니다 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저면도. 저면도는 이제 얘 똑같이 올 거예요. 똑같이 오는데 마찬가지로 밑에서 보면 이제 밑에 요 사각형이 먼저 보이잖아요. 이게 더 큰 사각형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얘는 가려져서 안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안 보인다고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수문선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측면도를 그려보면
자, 얘를 가운데로 생각해. 대칭이니까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이제 아래쪽은 60이니까 옵셋 30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셋 위쪽은 30이니까 15 해서 좌우로 전개를 해주고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고, 대칭을 사용해주는 2mm를 해버렸네요. 대칭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중심선을 전개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좌측 면도는 똑같을 거예요. 우측 면도. 그 다음에 배면도는 정면도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치수를 기입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자, 100파이 50파이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는 다른 데다 굳이 치수를 기입할 필요가 없어요. 직경도 여기다 다 기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 하나만 있어도 표현이 끝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여기는 얘기가 다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 두께에 대한 게 없잖아요. 이제 이 두께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다 기입을 하셔도 되고 여기다 기입을 하셔도 되고, 그거야 이제 뭐 편할 대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고 이렇게 없어도 도면이 완성이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못해도 두 개의 면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선이라는 걸 원기둥이 나오면 사용을 하지만, 그 중심선만 믿고 그 중심선만 보고 형상에 대해서 단정 짓는 건 상당히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자, 다음 예제. 네, 이제 원이 나왔으니까 이제 원기둥이라는 게 구멍 형태로 뚫려 있어요. 이게 이제 색깔이 음영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얘를 돌려보시면 이제 막 형태를 좀 돌려보시면 가운데 20파이짜리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다. 그럼 이제 구멍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 구멍을 형상이 없는 부분이니까 저 부분이 원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냥 구멍 형태로 원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기둥 그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면, 얘 정면 그려보면은, 자, 이 이제 구멍 중심의 위치에 대한 치수 기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구멍 중심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대칭이란 얘기예요. 대칭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겠죠. 반지름이 10인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40이니까 옵셋 20 해서 위 아래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이니까 옵셋 25 해서 좌우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한 5mm 정도? 아까보다 형태가 좀 작으니까 살짝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중심선 레이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위에서 본 모양을 표현을 한다 라고 한다면, 평면을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의 높이는 요 두께, 이건 뭐 전 시간에도 했던 거니까 전 시간 실습 예제까지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30이다 그러니까 옵셋 30 그리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서 보이는 형태를 정리하자면, 실제 실물은 이렇게 보이고 끝이에요. 이렇게만 보이고 끝이다.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쭉 이제 위에서 보고 쭉 가다 보면 안쪽에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안 보이는 부분으로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을 안 그리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한다는데, 이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건 이제 얘를 원기둥으로 봐서 여기서 가장 큰 이 부분이 그대로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부분이 숨어 있는 부분이 표현된 거니까 숨은 선으로 표현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안쪽에 있는 게 원기둥이기 때문에 이 형상이 굳이 중심선, 바깥에 있는 형상이 굳이 중심선이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안쪽에 뚫려 있는 구멍이 존재하는 구간에는, 원기둥이 존재하는 구간에는 반드시 중심선이 같이 표현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구멍 형태로 뚫려 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숨은 선 형태의 원기둥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뭐 별반 다를 건 없을 거예요. 자, 좌우폭이 30이 나올 테고, 실제 우리가 우측에서 봤을 때 보이는 모양은 이 모양이지만 안쪽에 숨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구멍 형태, 원기둥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중심선도 표현을 해줘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자, 숨어 있는 부분은 숨은 선의 형태로, 그 다음에 중심선은 중심선의 형태로 표현을 해 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좌측면은 똑같이 생겼을 테고, 그 다음에 저면도 똑같이 생겼을 테고, 그리고 배면은 좌우가, 정면에서 좌우가 역전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대칭이기 때문에 역전의 의미가 없죠. 역전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해보면 일단 전체 폭 이렇게 기입되고, 그 다음에 이원의 직경이 이렇게 기입돼줘야 된다 라는 건데, 이때 이제 간혹 가다가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가운데 있다라는 걸 내가 예측을 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치수를 기입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럼 도면이 상당히 지저분해져요. 일반적으로 대칭일 때는 중심선을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 나오게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건 대칭 기준으로 치수를 전개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만약에 이제 중심선 정리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중심선을 사용하는 형상이 가운데 있는 원이니까 만약에 이렇게만 전개를 하셨다면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입니다. 이렇게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입하려면은 치수가 더 많아지고 번거로워지고 도면도 복잡해지고, 높이도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입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도면은 아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대칭이라는 게 명확하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중심선을 전체 대칭 형상 전체를 가지고 전개를 한 다음에 저렇게 대칭 중심을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면도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두께가 정면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뭐 우측면을 이용해서 하든 평면을 이용해서 하든 좌측면을 이용해서 하든 그 다음에 저면을 이용해서 하든 그건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요 4개의 면 중에 면도가 하나는 더 있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 오시면 요거죠. 자, 이건데 이거는 이제 정면이 아니라 평면이 얘랑 헷갈리게 나와요. 왜냐면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똑같이. 자,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일단 정면부터 전개를 할게요. 원이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서클. 그 다음에 직경이 하나가 50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직경이 20이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전개되죠. 자, 정면의 모양은 얘랑 다른데 이걸 가지고 평면을 전개하시게 되면 자, 두께가 30이니까 30이 그대로 오게 되고요. 가운데 중심선, 얘는 원기둥이니까 무조건 있어야겠죠. 대칭이거나 아니건 뭐 대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무조건 중심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안쪽에 뚫린 구멍은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숨어있는 선으로. 숨어있는 부분이니까 마찬가지 안쪽에 있는 원기둥도 그려주시고, 얘네들은 숨어있는 부분이니까 숨은 선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만 가지고 가서 보면은 평면이 똑같이 생겼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똑같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도면을 판단을 할 때 한 개의 면만을 보면서 자꾸 이제 3면도가 나오면 그 중에 한 개의 면만 보면서 걔부터 먼저 파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서 몇 번을 제가 주의를 줘도 계속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입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선들이 그 입체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한쪽 면만 가지고는 주지 못합니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면을 볼 땐 반드시 여러 면을 전부 동시에 봐가면서 걔를 조합해서 머릿속에서 입체로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좌측면 그리라 그러면 이제 우측면 그리라 그러면 우측면도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옵셋 30. 당연히 중심선도 와야 되고, 이번엔 좀 빠르게 할까요? 가운데 구멍도 뚫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중심선, 구멍은 가려져 있을 테니까 숨은 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저면은 평면하고 똑같이 생겼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윗면이 전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의 위험이 있으니까 어떤
어떤 면도를 볼 때는 한 개 면만을 보셔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 6번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제 6번도 헷갈립니다. 자, 얘는 이제 구멍이 원형의 형태로 뚫린 게 아니라 구멍이 아예 안 뚫려 있네요. 이거는 제가 예제 수정할게요. 이거 원래 제가 사각 구멍을 뚫는다고 뚫었는데 안 뚫고 전개를 했나봐요. 이거는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올리는 거에선 제가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해서 올릴게요. 원래 이제 여기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가운데 여기가 사각으로 구멍이 뚫렸을 때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제 올릴 때는 제가 저걸 수정해서 올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각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하고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럴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측면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안 나와 있고 밑 바닥에서부터 여기 높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쟤도 대칭이다. 가운데 중심물 기준으로 치수가 전개가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게 되면 이제 2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옵셋 10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에 뚫려 있는 구멍을 정리를 하면은 구멍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이니까 옵셋 20. 그리고 50이니까 옵셋 25. 이렇게 되고 이제 정리를 하면 중심선도 정리를 해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을 전개를 하면 두께가 30. 자, 그냥 외형을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구멍이 고스란히 표현이 돼야 된다 라는 건데, 이때 뭐 얘도 형상적으로 보면 대칭이 맞기는 하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중심선을 표현하지 않아요. 중심선 대칭일 때 표현해 주는 건 그 대칭이 명확히 보이는 쪽에서 표현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쪽, 이게 대칭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이는 쪽에서는 굳이 표현을 안 해요. 여기다가까지 중심선을 쓰면 이 안쪽을 원기둥으로 그냥 그걸 보고 바로 오해해버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얘가 원형이 아니고 굳이 좌우 대칭이라는 걸 표시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심선을 표현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자, 우측면도 그려보면 그 다음에 숨어있는 부분도 표현이 돼야 되니까 한꺼번에 갈게요. 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심선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좌측면은 똑같이 생겼을 거고 우측면과 똑같이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평면도 저면도 이제 얘랑 똑같이 생겼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면도 대칭이니까 좌우가 뒤집어져야 하긴 하지만 뒤집어져도 의미가 없으니까 똑같이 생겼을 거다. 이렇게 윗면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비슷하게 요 부분이 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는 중심선이 안 들어가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수를 마저 기입을 해보면 이쪽 같은 경우는 저 직경 치수 요 안쪽 구멍은 요 수문선에다가는 웬만하면 치수 기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수 기입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요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름 치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만약에 내가 안쪽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얘도 바깥으로 뺀다. 바깥으로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작업자가 보면은 실수를 유발하기 좋거든요. 같은 중심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잘 확인을 안 하면 뭐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만 작업자가 이제 바빠가지고 대충 보게 되면은 요 바깥에 걸 20파이로 보고 20파이를 준비해서 갖고 온 다음에 50파이 구멍을 뚫으려니까 말이 안 되네. 이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파이 준비해 온 거를 버려버려야 되는 수가 발생할 테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중심을 기준으로 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치수 기입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 20을 이렇게 기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직경은 웬만하면 이제 직경 여기서도 기입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혼란을 좀 피하는 방식으로 이제 도면을 전개하시는 게 좋아요. 치수를 기입하시는 게.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하면 이제 얘는 이제 2개 정도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이 표시되는 게 여기서만 표시되거나 아니면 여기서만 표시돼야 돼요. 표시되니까 이 대칭에 걸리는 치수는 전부 다 여기서 기입해 주는 게 좋아요. 대칭이 보이는 쪽에서 중심 기반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깊이만 있으면 되죠. 전체 깊이만 이렇게 기입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치수 기입까지 해가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도면 해독할 때 도움이 되라고 치수 기입까지 한 거예요. 지금 솔직히 여기서 하는 거는 치수 기입보다는 형태를 육면을 다 전개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구멍 형태로 뚫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원형 형태, 원기둥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느냐,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 헷갈릴 수 있는 형식들은 어떤 형식들이 있느냐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자, 저 강의에 이제 잘못된 거,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구멍이 안 뚫린 거는 여러분들이 강좌를 보시고 나서 올리는 사이트에 가면은 수정된 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총 이제 한 12개. 12개의 예제를 만들었어요. 저번보다 적죠? 저번에 더 많았는데. 자, 옵션에서 이제 마찬가지 문서를 실내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뷰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썼던 강의용 예제보다는 형상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잘 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이제 원형으로 뚫린 구멍들이 나올 거예요. 원형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기에 관련된 답지도 당연히 공개를 할 거예요. 전에 했듯이 똑같이 답지도 같이 공개를 할 겁니다. 답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처음부터 답지를 보고 그리시는 건 권장을 안 해요. 권장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처음에는 답지를 안 보시고 육면도를 전개해 보시고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답지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는 거면 답지를 안 드리고 그리세요 해놓고 다 그리면 저 부르세요 해놓고 다 그리면서 검사하고 어디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식으로 이제 가면 좀 좋은데 이건 이제 온라인 강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되겠죠. 안 돼요. 이게 온라인 강좌도 솔직히 말하면 만나서 하는 강좌가 더 좋아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승무선이 없다 생각하는데 확대해서 보셔야 돼요. 좀 선이 잘 표현되기 위해서 선의 축척을 좀 줄여놔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수문선들 명확하게 구분이 가실 테니까 어디게 수문선들이죠. 확대해서 보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투석법 강좌 이제 하나만 더 할 거예요. 하나만 더 하는데 그 하나 더 하는 거는 투상법에 대한 게 더 나와야 될 게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없고요. 이거를 그리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 지금 제가 이제 그 요령을 일부러 안 쓰면서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이걸 내가 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별도용 강의 예제를 만들거나 별도의 실습 예제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여지껏 썼던 실습 예제를 가지고 몇 개를 풀어보면서 어떤 요령으로 그리면 내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